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입니다. 우리는 신혼생활을 좀 즐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기는 3, 4년 정도 미루기로 했죠.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예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시댁도 친정도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라서 결혼 준비도 딱히 큰 문제 없이 잘 진행했어요. 혼수며 집이며 반반씩 했죠. 시댁과 친정은 같은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도 작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에요. 시댁의 식구들을 소개하자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분 다 너무 좋으시고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고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제는 이남 이녀 중 차남이에요. 아주버님, 남편, 그리고 밑으로 시누이 둘이에요. 아주버님은 결혼하셨고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사십니다. 사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 1년에 서너 번 볼까 말까 하네요. 시누이 둘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결혼 아직 하지 않은 시누이 둘 때문에 속 많이 끓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 향수, 화장품,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쇼핑몰 운영을 하게 된 이유도 순전히 제가 그런 걸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집에 제 옷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옷도 많이 입고 향수, 화장품, 액세서리도 옷방 한쪽에 따로 모아두는 화장대가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결혼 초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처음 오셔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가셨는데요. 그때 두 시누이도 같이 와서 먹고 자고 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댁 식구들을 보내고 난 뒤 남편이 밖에서 저녁 먹자고 해서 외출 준비를 하려고 옷방에 들어갔는데 새로 산 원피스와 아끼는 향수 그리고 립스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 어디에다 치웠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옷방에는 안 들어갔다네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두 시누이 셋 중에 누군가가 가져갔겠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져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범인은 시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제 누가 제 옷방에 들어간 거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못 봤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여쭤볼까도 싶었지만 물증도 없이 괜히 의심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참았죠. 그냥 다음부터 제가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뒤로 맞벌이하는 저희에게 반찬을 해다 주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시누들이 따라왔고 시누들이 왔다 갈 때마다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혹시나 제가 딴 데다 두고 그러나 싶어서 잘 생각해보고 놔둘 만한 곳을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성격상 물건을 쓰면 항상 그 자리에 두고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물건이 많다고 해도 뭐든 없어지면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남편은 이 많은 것 중 없어진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아냐고 묻더군요. 지 물건이 아니니 모르지 여자들은 자기 것 하나라도 없어지면 다 알잖아요. 여하튼 시누들만 왔다 가며 물건이 없어지는 통에 그것도 제가 아끼는 것과 비싸고 좋은 것들만 없어지니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없어지니 미치겠더군요. 그런데 시댁에 가서 보면 제가 잃어버린 게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우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샀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도 딱 잡아떼고 발뺌을 하니 저는 물건에 저만 아는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표시를 가리키며 아가씨, 제가 이렇게 여기에 제 것이라고 표시까지 해놨는데 그래도 아가씨가 샀다고 우길 거예요? 언니 그거 내가 해놓은 거거든요? 내가 샀다니까요? 괜히 사람 의심이나 하고 왜 그래요? 엄마 새언니가 나보고 도둑이래. 아가씨 제가 언제 도둑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 말이지. 나를 지금 도둑질했다고 의심하잖아요. 진짜 기분 더럽네. 야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그래? 자기가 어디서 잊어먹고 괜히 나한테 덤텅이 씌우고 의심한단 말이야. 신우는 이러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십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저는 옷방에다 자물쇠를 달았어요. 집안에 자물쇠를 다는 게 좀 그렇다고 남편이 한 소리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물건 없어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자물쇠를 달고 나서는 당연히 물건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역시 범인은 신우였던 거예요. 자물쇠를 본 신우이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안에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요 라고 하고 말았죠. 그때 신우이가 좀 아쉬워하는 표정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이었을까요? 여하튼 그 다음부터는 물건이 안 없어졌어요. 자물쇠 달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에 달 걸 그랬네요. 그런데 2달 전쯤인가 물건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잠금장치까지 해놓았는데 신우이가 설마 가져갔을까 싶어 집안을 구석구석 뒤져가며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없었어요. 누가 가져간 게 틀림없었어요. 집에 반찬통 있는 거 보니 시어머니가 오셨다 가신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 비번도 모르시는데 그리고 저희 없을 때는 오시지 않으시는데 이상했어요. 하지만 반찬통은 있으니 시어머니가 오신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어디에다 치우셨나 생각했죠. 하지만 자물쇠가 걸려있는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들어가셨겠어 싶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에 오지 않으셨다면서 반찬 가져다 주러 신우 둘이 대신 갔다고 하더군요. 역시 범인은 신우이 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남편이 낮에 신우한테 전화를 받았고 비번을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경비실에 맡겨두지 왜 비번을 알려줬냐고 한 소리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어요. 그 방에는 자물쇠가 걸려있는데 그리고 억지로 연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고 또 물건이 없어졌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뒤로도 물건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물건은 없어지는데 그리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고 괜히 말했다가 증거도 없이 사람 의심한다고 도리어 제가 욕먹을 게 뻔하잖아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지네 식구들 의심한다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CCTV를 달기로 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또 한 소리 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옷방 안에 남편 몰래 설치했어요. CCTV를 설치한 지 3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전에 백화점에서 산 블라우스가 없어졌어요. 마침 전날 시누이들이 왔다 갔어요. 잘 걸렸다 이것들아. 내가 CCTV 설치한지도 모르고 훔쳐가? 증거를 코앞에 들이밀면 지네들도 아무 말 못하고 꼼짝도 못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CCTV를 확인하는데 누가 제 블라우스를 훔쳐가는지 아주 잘 찍혀 있더라고요. CCTV를 확인한 저는 범인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어요. CCTV 영상에서 제 블라우스를 훔쳐가던 도둑놈은 아니 글쎄 남편이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도대체 왜 남편이 여자 블라우스를 훔쳐갔을까? 아마 신우들이 시켜서 남편이 그렇게 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더군요. 남편과 신우들이 그 정도로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신우들만 보면 부모님 속 그만 썩이라며 잔소리하고 혼내거든요. 신우들이 철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정신을 차리려면 멀었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신우도 잔소리하는 남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투닥투닥 거리는데 남편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신우의 부탁을 받고 제 백에 들어있는 열쇠를 꺼내서 저 몰래 옷방에서 블라우스를 가져다 줬을 리 만무했어요. 그럼 남편이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남은 가능성은 하나네요. 남편이 자기가 필요해서 가져간 거죠. 지가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다른 여자 가져다 주는 거 밖에 더 없잖아요. 여자 옷을 지가 입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 문제가 심각했어요. 갑자기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가니 혼란스럽더군요. 분명 남편한테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뒷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아니나 다를까 뭔가 있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이 자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니 남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 그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대학교 동창이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서로 사귄 사이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동창회에 나가 몇 년 만에 다시 만났고 그 뒤로 계속 저 몰래 만나고 있더군요. 그냥 만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갈 때까지 갔더라고요. 다시 만나니 옛날 감정이 되살아났나? 남편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사진과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확보했어요. 처음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심각한 사이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조사하다 보니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걸 알게 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모든 준비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들자 시댁 식구들을 저녁 식사에 모두 초대해 우리 집으로 오게 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뒤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했어요.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증거를 본 시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남편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고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우는 저를 달래주셨고 시누이들은 남편에게 전에 잔소리 들은 게 억울했는지 남편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똑바로 살면서 잔소리 한 거냐며 여하튼 아무리 오빠라고 해도 바람 피우는 남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싸그리 모아서 깜빵을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남편이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고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런 일로 이혼이라니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며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며 이번 한 번만 어떻게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남편보다 저를 더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역시 시자는 시자더군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저는 며느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였어요. 딱 그 정도였어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긴 바란 제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믿음이 없는 결혼 생활은 유지할 수 없다고, 만약에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아도 저는 남편을 계속 의심할 텐데 그렇게는 못 산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 소리를 더 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못하게 가로막는 시아버지 때문에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며 집을 제 명의로 해주고 위자료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보고 꼴도 보기 싫으니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시아버지께서는 가족이라고 무조건 편들지 않으시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버님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남편과 이혼해서 이혼료 닦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니 저만 불행해졌다는 생각에 억울했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운 그 여자를 가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동창회 밴드에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써서 올렸어요.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더군요. 욕만 달려서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동창회에 그것들 나오면 다들 안 나간다고 앞으로는 연락도 안 할 거라더군요. 저는 변호사님을 만나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더불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장을 들고 상간녀 부모한테 찾아가서 다 말했어요. 기가 막혀하는 그 여자 부모한테 할 말 다 하고 왔죠. 상간녀 회사에 찾아가서 머리채도 잠깐 잡고 왔어요. 회사 사람들도 그 여자의 실체를 다 알았으니 회사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시누이가 처음에 제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CCTV를 달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몰랐겠죠. 시누이의 행동이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짧은 후기 사연입니다.
전에 집안에 CCTV 달아서 남편이 바람난 걸 알았고 이혼한다는 글을 쓴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하면서 시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집을 제 명의로 받았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상간녀 소송도 끝났고 그 여자한테 위자료를 받았죠. 그 여자는 회사도 간두었더군요. 남의 남자와 놀아난 것 치고는 벌을 약하게 받은 거죠. 여하튼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후회는 없네요. 이혼이 결정이 나고 난 뒤 시아버지한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한번 뵀어요. 시아버지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신다고 하시더군요. 이혼한 마당에 시아버지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한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저는 살던 집을 팔고 이사했어요. 남편과 살았던 생각이 나서 그 집에서 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저는 새 인생 새 출발했어요. 댓글로 많은 힘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댓글 읽으며 마음의 위안도 되었고 참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주인공분이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이번 사연을 보니 참 세상만사 모를 일이네요. 일이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는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